일본 내 상장되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막 미친듯이 사네. 너무나 매력적으로 만드네. 유니클로든 뭐 NTT든 ABC마트든 너무나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일본은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 이슈가 하반기 한국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9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최근 들어서 엔화, 위안화,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들 모두 다 떨어지고 있죠.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작년에 코인 이슈가 1차 매수 시그널 드렸을 때 가격으로 그때 가격으로 좀 돌아왔는데, 제리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제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7까지 찍었다가 좀 떨어졌어요. 0.7까지 찍었다가 죄송합니다. 0.650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단은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YCC 0.5에서 1%까지 들어 올렸죠. 그래서 1%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0.67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9년 8개 거의 10년 만에 0.7까지 올라간 거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0.7까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엔화 가치가 밑바닥이구나, 최저점이구나, 밑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자, 가주 BOJ 총재 뭐라고 하죠? BOJ 총재가 뭐라 그래요? 오해다? 임금 상승 등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확신할 수 있다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만약에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가 만약에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로 보이면 우리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금리 들어 올릴 수도 있어. 대신 지속적인 물가가 상승한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일본 증시 상승되고 일본인들이 소비를 일으키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BOJ 총재가 얘기하는 거랑 이 인민은행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괴가 같아. 무슨 뜻일까? 이 두 사람 얘기하는 게 같아. 무슨 뜻일까? 우리 위안화, 엔화 같이 떨어지는 거 좀 막자. 말로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위안화, 엔화 환율 떨어지는 거 말로 막는 거예요. 우리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얘네 우리 달러 팔고 위안화 살 수도 있어. 방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자, 볼게요. 일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일본에 직접 안 가더라도 이런 거 기사들 하나 보고 딱 아는 거야, 우리가. 자, 돈만 있으면 저축, 일본인 만나, 기시다 매직에 2,000조가 들썩. 아, 이거 좋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일본에서 유행 중인 게 뭐냐면, 그 20대, 30대 층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젊은 층들이 술을 안 먹는데, 노 알콜.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이제 술을 좀 먹을 수 있게끔 장려하는, 왜? 세수 창출이 돼야 되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자, 1엔샵도 막 안 될 정도로 소비를 막 안 해. 그런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NIS라고 뭐 니폰 인디비주얼 뭐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NIS라고 SA. 그래서 뭐 이게 비과세 제도인데, 자, 계좌를 개설을 해. 이게 이제 1,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가 가능하고, 계좌를 개설해서 우리로 따지면 적립식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비과세 줄게, 그 계좌를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거 펀드 사, 적립식 펀드 너네 사, 일본 것도 사,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사서 골라. 연간 400,000엔 기준으로. 그래서 한 달에 3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00원 정도 되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너네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어? 알았어. 그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줄게.
이 상품, 이 계좌가 NISA. 아까 우리 뭐 니폰 인디비절 뭐야 발음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NISA. 요게 이 통장이 지금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상품이. 그래서 올해 발급을 하면은 내년부터는 뭐 무기한으로 비과세를 해준다 그래요. 펀드든 주식이든 연간 360만엔까지. 우리나라 원화로 한 3,200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 이번에 또 만들어 놓으면은 내년에 또 혜택도 더 주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는 그 목적이 뭐냐면, 여태껏 일본인들은 돈이 생겨 현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왔죠? 일본인들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일본인들이 현금이 생겨.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있는 금고에 넣던가 은행에도 안 맡겨. 그냥 자기가 보관해. 저축해. 언제나 지진, 동일본 지진, 또 전쟁, 국가적 특색, 여러저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현금이 있다? 맡기지 마. 내가 갖고 있어. 저축해. 그래왔던 일본인들이 지금 그 저축해왔던 돈을 슬슬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시다 사이클이라고, 저축에서 투자로. 이게 뭐 기시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본 증시 또 뭔가 문제점이 있어. 이것도 개선이 돼야겠지. 우리 예전에 일본 증시, 일본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릴 수 없는 이유 우리 배웠었죠. 일본 주식을 사려면 최소 몇 주를 사야 된다? 최소 구매해야 되는 수량이? 내가 일본에 갔어. 야, 유니클로 이거 좀 사야겠는데 최소 우리 한국은 한 주 이렇게 거래가 되죠. 일본은 100주씩. 야, 유니클로 사야 돼? 100주. 얼마야? 웬만한 거 좀 우량주를 살려면 몇천만 원씩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해.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쿄 거래소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주식 분할을 해줘야지.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상장사 대표들 불러가지고 너네 주식 분할 좀 해줘. 살 수 있게끔 쪼개서. 그래서 아무리 비싸더라도 50만엔까지 5만엔부터 50만엔까지 살 수 있게끔 범위를 좀 설정해줘라.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유니클로 운영사도 그렇고 뭐 패스트 리테일링, 뭐 ABC마트 한 50개 정도가 하한선 5만엔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TT 같은 경우에는 뭐 1만엔대 정도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미친 듯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인들한테 일본 증시, 일본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사이클이. 거기다가 SBI증권, 락텐증권 얘네들 너네 거래해. 최근에 거래 수수료 무료 선언했죠. 너네 거래해. 거래하게 해줄게. 최소 100주? 아니야, 최소 한 주. 이젠 저축하지 말고 저축해놨던 돈 뭐해? 투자해라. 자, 일본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 그럼 뭐가 상승을 할까? 일본 증시가 상승을 해. 그리고 또 뭐까지 상승해요? 주식 투자를 하면 증시가 상승을 하고, 증시가 상승을 하면 뭐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죠. 이해되셨나요? 자, 돌아가 볼게요. 우에다 가지고 BOJ 총재가 뭐라 그러죠? 인터뷰에서, 자,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확신할 수 있다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답 나왔죠. 답 나왔죠.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이거 받쳐주면, 투자하면 우리 임금 인상 할 거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어느 정도 다 팔리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조가 어느 정도 끝나야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겁니다. 일본이. 이것도 있고, 그리고 지네 나라 사정에는 일본의 증시가 상승을 하고 부동산의 시장에 돈이 돌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투자를 해주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어떻게 된다? 일본도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필요 없다. 금리를 올릴 거다. YCC를 뭐 폐지하던가 사주는 것들을 중지할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가주호 총리가 BOJ 그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우리 엔화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엔화 강세로 돌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장에? 엔화 약세로 들어갔던 엔화는 잠깐 정지. 엔화가 살짝 강세가 나오겠죠. 자, 엔화 강세가 나오면 미 국채는 어떻게 될까? 미국 국채는 그동안 미국 국채를 뒤집어주게 사주던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이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굳이 미국채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갖고 있던 분들도 미국채 던지고 일본 국채 삽니다. 그러면 미국채 매도량이 증가한다는 건 미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면은 미국채 매도량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미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우리가 원하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 시장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겠죠.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액션, 이벤트가 한 차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뭐 코인이 언제 떨어져요 뭐 해요 1년 기다렸는데 뭐 찡찡댈 필요가 단 한 개도 없어. 단 한 개도 없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지금 반도체 그 일본의 반도체 ETF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뒤집어집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5대 상사를 샀다는 거는 앞으로 일본 증시에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장 나올 겁니다. 일본은 지금 임금 상승, 물가 상승 동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어. 미국 정부가 국채를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가 같은 맥락으로 일본도 너네 투자해. 너네 거래 수수료 무료. 최소 100주? 아니야, 한 주. 할 수 있게끔 지금 해주는 겁니다. 일본 내 상장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자사주를 막 미친 듯이 사네. 너무나 매력적으로 만드네. 유니클로든 뭐 NTT든 ABC마트든 너무나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일본은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 이슈가 하반기 한국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좋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 하반기 한국, 중국 힘들지, 일본 성장이 한국한테 좋을까 나쁠까? 좋을 수 없겠죠. 겹치죠. 겹칩니다. 중국이 좋으면 한국 좋습니다. 근데 일본이 좋으면 한국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양분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물론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하반기 한국은 좀 힘들어 보여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가면 내년까지도. 근데 내후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점점 성장을 하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회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게 시장의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